아주 이상한 책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바로 저의 전공책입니다. 다른 ASMR에서 전공 서적 같은 걸 읽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잠이 정말 솔솔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의 전공책을 읽어드리러 왔습니다. 원래는 심리평가하는 롤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집에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전공 자료들을 방치해두는지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 비가 많이 왔는데 밖에 다니실 때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혹시 비 맞으신 분 있으신지, 비를 맞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은 꽤 늦은 저녁 시간이에요. 어저께 월드컵을 보고 잤더니 매우 늦게 일어난 휴학생입니다. 너무 졸렸는데 1시에 벨기에랑 러시아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랑 치킨이랑 피자를 시켰는데 1시간 반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기다렸죠. 근데 치킨이랑 피자를 먹고 벨기에 러시아전은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먹고 언니는 우리나라 축구 시작할 때 잠들었고 저만 홀로 봤는데 중간에 너무 열받아서 편의점에서 맥주 2캔 사서 들이키면서 봤습니다. 어제 다들 월드컵 보셨나요? 사실 저는 이런 말 안 되지만 5대0으로 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2골이라도 넣어준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굉장히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교환학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가 벨기에예요. 그래서 벨기에전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길 확률이 적다고는 하는데 벨기에는 그동안 러시아도 이기고 알제리도 이기고 우리한테는 좀 져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뒤에 보시다시피 제 방이고요. 아직도 겨울옷이 다 걸려있어서 찍을 때마다 약간 창피한데 그렇고요. 제 방이고요. 지금은 저는 책상에서 찍지 않고 침대 옆에 있는 테이블 같은 데서 찍어요. 일단 테이블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뭘까요?
못 사는데 그게 제가 더위를 엄청 많이 타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선풍기를 베란다에서 꺼내서 닦아서 사용하니까 에어컨 없이도 살만하더라고요. 오늘은 조용한 환경을 위해 선풍기를 끄고 잠깐 에어컨을 틀어놨습니다. 근데 밖에서 한 꼬마 아이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한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어릴 때는 마음껏 소리 지르고 뛰어놀아야죠. 꼬마야 힘내. 그리고 선글라스. 이건 제 건 아니고 언니 건데 제 건 지금 엄마가 잠깐 드렸어요. 셀린느의 선글라스. 세일할 때 엄청 싸게 샀던 걸로 기억해요. 약간 일본의 바나나 빵 같네요. 그리고 에뛰드의 립글로스. 이거 사실 엄청 오래됐을걸요? 거의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뭔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오래돼서. 원래 립글로스, 립 제품들을 전혀 안 바르는데 ASMR 찍을 때는 입술밖에 안 나오는데 가끔 아무것도 안 바르고 찍으면 너무 환자 같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발라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와인 오프너가 있네요. 그리고 와인 오프너가 또 있네요. 제가 와인을 좋아해서 막 경희대 와인 소믈리에 프로그램 같은 것도 친구들이랑 듣고 와인 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와인바에서도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서 와인 오프너가 굉장히 많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에도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집에 몇 개 친구한테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은데 역시나 테이블 위에 2개나 있네요. 와인 오픈하는 방법 다들 아시나요? 와인 오프너가 있으면 벌려서 얘를 이용해서 처음에는 여기 보이시나요? 얘를 뽑아서 와인 뚜껑이라고 하나요? 호일을 벗겨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꺼내서 이 포인트 점이 중앙에, 코르크 중앙에 닿게 해주고
살짝 돌려줘요. 한 바퀴를 돌려주고 나면 안정되게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여기만 이렇게 돌려주면 됩니다. 돌려주고 나면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 한 면, 여기 두 면을 이용해서 빼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번 코르크에 걸려요. 그리고 나면 얘로 슉! 또 걸리고 나면 이번엔 여기로 받쳐서 슉! 그리고 나면 와인 오픈이 되는 겁니다. 사실 와인 때문에 교환학생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프랑스어권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사실은 프랑스에 엄청 가고 싶었는데, 제가 불문과 학생들, 불어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필기시험, 인터뷰 시험에서 간신히 붙어서, 그래서 남은 학교가 벨기에의 종합대학이랑 프랑스의 전문 학교들이 남아있어서 벨기에를 선택하게 된 거였어요. 전문 학교라고 해서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제 전공인 심리학이 전혀 없는 학교들이어서 그냥 제 전공이 있는 벨기에 학교를 선택하게 된 건데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고, 벨기에면 어때? 교환학생을 간다는 게 의미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비자가 벨기에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어서 요즘 약간 벨기에를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고민했던 거는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부모님이랑 이야기하고 잘 해결이 됐어요. 사실 제가 교환학생 안 가고 그냥 모아놓은 돈으로 여행하는 게 더 좋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여행을 해야겠다 라고, 그보다 교환학생을 포기해야겠다 라고 딱 결심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약간 계속 미련이 남는 상태였고, 교환학생은 나한테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 라고 생각했어도 놓을 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거였는데, 어머니께서 엄청 강하게 밀어붙여 주셨어요. 네가 잡은 기회인데 재정보증인 문제 때문에 괜히 지금 와서 다시 기회를 날리고 너의 선택을 번복하고 그러는 거를 엄마는 원치 않는다. 재정보증인은 다른 사람, 작은 아빠한테 부탁을 했는데 작은 아빠한테 부탁하면 된다. 너는 전혀 재정보증, 생활비 문제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해줘야 하는 당연한 일이지. 네가 지금 교환학생을 가려고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엄마 아빠한테 손을 안 벌리고 너의 6개월을 다녀오려고 생각하는 거는 너의 오만이다.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대학생활 얼마 안 남았다고 그 6개월을 짧게 보지 말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모든 게 너의 남은 긴 삶에 엄청 큰 자산이 될 텐데 6개월을 정지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분명히 더 성장해서 올 것이다. 엄마가 아빠가 투자라고 생각하고 너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결국에는 교환 가기로 결정을 하고 바로 다음날 작은 아빠한테 재정보증 서류를 부탁드렸어요. 이게 재정보증인이라는 게 사실 뭐 돈을 달라고 보증을 서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돈은 제가 모아둔 거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가는 거지만 꾸준한 고수입의 스폰서가 내 배후에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서류상의 문제인데 그게 안 돼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거거든요. 아무튼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로 저는 다시 한번 교환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힘내라고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지난번에 ASMR에서 고민 들어주신 분들 모두 다 정말 감사드려요. 여러분? 듣고 계신 분들도 고민하고 계신 거 혼자 소갈이 하지 마시고 친구 혹은 부모님, 마음이 맞는 사람들 혹은 댓글로 저한테라도 말씀해 주시고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좋은 결정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어떤 결정을 하든 저에게 다 도움이 되고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기울어져 있는 쪽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지난번처럼 거의 20분을 혼자 수다를 떨었네요. 이제 심리평가 책을 잠깐 읽어드리려고 해요. 먼저 지금까지 잠들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고개를 편안하게 뒤로 눕히시고 심호흡도 조금 해주시고 손과 팔과 다리 전부 편안한 상태로 이 재미없는 전공서적을 나른하게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잠결로 인도해드릴 책은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최신 심리평가 책입니다. 신경심리검사에 대한 파트가 나왔네요. 신경심리검사 Neuropsychological Assessment는
뇌 손상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양상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할스테드가 시카고의 신경심리연구소를 설립하고 어떤 행동들이 측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작업 현장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출발되었다. 할스테드는 임상적 연구 과정을 거쳐 7개 검사로 구성되는 신경심리 검사 배터리를 1947년에 완성하였다. 이후 1960년대부터 신경심리학적 연구들이 비약적으로 진행되면서 뇌와 행동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심리검사에 관한 이론과 기법을 갖춘 심리학자들이 신경학 분야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거쳐 신경학이나 신경의과 분야에서 신경심리학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 결과 종합적인 뇌 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검사 배터리와 개별 영역의 뇌 기능을 측정하는 신경심리검사가 표준화되었다. 표준화된 신경심리검사로는 하이스테드 레이턴 뉴로사이콜로지컬 배터리, 루리아 네브라스카 뉴로사이콜로지컬 배터리가 대표적이며, 개별적인 신경심리 검사로는 캘리포니아 언어학습 검사, 웩슬러 기억 검사, 위스콘신 카드 분류 검사 등 다양한 신경심리 검사들이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심리검사가 발달되어 온 역사를 지능검사, 성격검사, 투사적 검사, 신경심리검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심리검사는 심리적 특성이나 상태에 있어서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인식에 따라 심리적 측정을 통해 개인을 이해하고 개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 주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 몇 가지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